이거는 거기 저 현관 형태로 올라와 있어요. 자, 뒷장은 뭐냐면 송파구 교육감. 교육감 선거에, 네, 송파구 교육감 선거도요. 같이 올렸어요. 자, 그리고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요. 자, 이럴 때, 자, 설명하는 거 이거 똑같은 거. 구리시 먼저 보자고. 그거 구리시라고. 자, 그럼 그 앞에 송파구 교육감이랑 시간하는 거 비교해보자고. 자, 카메라 이쪽으로 와요. 구리시 보시고, 아니, 보시는 거지. 내가 교육감 또 보여드릴게요. 교육감이거든요. 마지막 최종한 날짜, 만든 날짜 다 있죠. 시간, 그러니까. 네, 오후 1시, 1시. 자, 이것도 똑같이. 네, 지역은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 지역이에요? 이건 여기 구리시, 여기는 송파구. 대체적으로 진실을 보도한다는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신문마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설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는 두 가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과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선거 무효 소송이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통점은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선 무효 소송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거 무효 소송은 전국에 10,000명이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해서 지난 1월 4일 날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겨레 신문과 오마이뉴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오보를 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들의 의견이 보도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즉시 오마이뉴스와 한겨레 신문은 정정 보도를 통해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시국회의 집회가 끝나는 대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인단에서 진행하는 총체적 부정선거 규탄 집회, 크게 세 가지지요. 첫 번째,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선관위의 대표 조작입니다. 여러분의 투표와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이 투표한 12월 19일 그 하루 전에 12월 18일 오후 1시 21분에 미리 만들어 놓았던 자료로 개표 방송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14조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제1조 178조 위반을 했기 때문에 헌정을 유린하고 현행법을 짓밟은 사안이기 때문에 국헌 물란행위이며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반드시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만 다시는
조작을 할 수 없다. 조작에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입니다. 윤종훈 목사의 불법 사무소 설치, 당선 무효 사안입니다. 세 번째,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보훈처 등을 망라한 전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건선거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난 9월 10일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선거 소송인단 이 6글자만 기억하고 계셨다가 선거 소송인단 검색하시면 부정선거 백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전국 순회나 오늘과 같은 집회가 없는 날 매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총체적 부정선거, 특히 언론에 보도되어 있지 않은 중앙선관위의 대표 조작과 관련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소송인단 검색하시면 선거TV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의 종착점은 투표 및 개표 시스템의 개혁입니다.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전 국가기관을 동원했지만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고 극비리에 진행할 수 있는 개표 조작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를 선거소송인단과 시민수사단이 밝혀냈습니다. 제19대 국회는 지금 즉시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에 대한 진실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요구에 대답하는 것이 첫 번째 직무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19대 국회가 앞장서서 그 진실을 밝혀내야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 짓밟은 국민 여러분의 주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 대한문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이 나라의 민주주의 거리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60년 김주열 열사, 80년 윤상원 열사, 87년 이현영 열사의 목숨값으로 이루어왔고 발전시켜왔습니다. 더 이상 뒤로 후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대표 조작,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선 불법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민주당, 대우 각성 해ям. 민주당이 대선 불법 프레임에 빠져 있는 이상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올 수 없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생시킬 수 없습니다. 60년 3.15 부정선거를 징치했던 4.19 혁명이 대선 불복이 아니기에 박근혜 불법 정권 속에 북한 문란, 내란 속에 이명박과 박근혜를 즉시 구속하고 처벌해야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다,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명박을 처벌하고 박근혜를 사퇴시켜야만 집회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명박을 처벌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박근혜를 사퇴시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국회의도 반성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애매모호한 박근혜 책임자라니 즉각 박근혜 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퇴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박근혜 치마폭에 뒤에 숨어있는 이명박 반드시 법정으로 끌어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처벌해야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온 민주주의입니까? 다시는 뺏길 수도 없고 뒤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 씨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동파들의 노고와 헌신에 입맞서 CNN, 뉴욕타임, 알자지라, 프랑스 르몽드 전 세계가 박근혜 씨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언론은 무엇 때문에 침묵하고 있단 말입니까? 언론은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론이 침묵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음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각성해야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짓밟힌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파괴되어버린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향하시는 민주시민 여러분, 현명하게 갑시다. 이명박 처벌하고 박근혜 사퇴시키는 길만이 민주주의를 되찾고 여러분의 주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박근혜 씨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는 마음 때문에 서울광장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근혜 사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공권력으로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멸망하는 시민들을 강압하려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4.19 혁명으로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이미 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 독재를 무릎 꿇쳐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낸 힘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민주시민의 힘으로 그 자신감으로 이명박을 처벌하고 박근혜 사태 강고한 연합 전선을 구축해 갑시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촬영을 84주년 광주학생 항일 독립운동 기념행사에 사용한 이유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성만 보내드리겠는데요. 노래라도 들으시고 저 혼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전국 순회 중에 있습니다. 서울광장에 오면 답답합니다. 무엇 때문에 애매모호한 박근혜 책임자, 그 이전에 무엇이었죠? 박근혜 사과라 했습니다. 또 하나의 구호가 뭐죠? 국정원 해체하라. 그전에는 국정원 개혁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적 멸망과 염원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국회의의 잘못이 있습니다. 박서군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 각성하시고 즉각 사퇴하고 전국 민주수호 연석회의를 통해서 전 국민의 뜻이
광장의 민주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시국회의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즉시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울만이 아닌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주, 대전, 청주, 강원을 비롯한 경기도의 모든 민심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전국 민주수호 연석회의를 통해서 민심을 하나로 모아가시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자유발언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국회의가 아직 행사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저기까지는 안 들릴 것 같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박서구 씨, 이태호 씨 각성을 촉구합니다. 신경 끄고 살려고 했지. 열내봤자 나만 손해인걸. 적반하장 후안무치 범죄공화국, 아무런 희망이 없는걸.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해도 너무하잖아. 음악만 나오고 있어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촛불들로 모여봤자 가바뀌나. 그런 생각 들기. 발언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예. 박수 좀 맞아주세요. 정의당 칼님. 네. 저도 있어요. 너무나 지금 답답합니다. 지난 1980년 5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시위를 했을 때 바로 이 자리에 저는 있었습니다. 여기 도쿄 호텔가 있는데 그 언덕에서 버스가 높이 올라가다 내려와서 그때 정경 한 명이 죽었고, 여기에서 정경과 우리 학생 시위단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 때 일촉즉발에 배치를 했던 이 장소에 다시 유신 제2기 유신 본당이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총판에 쓰러진 이후에 유신 제2기 박근혜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돼서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세계 남방에 각인시키고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서 끄떡하면 해외로 돌아다니
돌아다니면서 한복을 입고 각종 패션쇼를 연출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해외로 돌리고 마치 나는 변함없이 한국의 틀림없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주입시키기에 결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연히 유신이 아니라 같은 나이에 박근혜와 같은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박학기 마사오 박정희 군사 독파쇼에 저항했을 때 유신의 본당으로서 상당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었던 박근혜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마치 자기는 약속을 철저시키는 그러한 정치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도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차별화함으로써 대중의 눈과 귀를 속여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학기 마사오가 다시 이름을 바꿔서 박정희라는 본래의 이름을 회복하면서 군사 반란을 감행한 1961년, 그로부터 12년이 지나는 1971년 10월 17일 유신 헌법을 강행했을 때 박정희는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박근혜는 자신의 유신 본당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단 6개월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압독하고 제 애비보다 단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김한길이나 하는 사람들은 박근혜의 정적이 되지 못합니다. 박근혜의 족수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 반란의 정당, 파쇼의 정당 새누리당은 경상도 지방에서 쫓아 축출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을 경상도에서 쫓아내고 전라도에서는 민주당을 제거했을 때만이 우리의 민주사관은 펴질 수가 있고, 지금 저 시국회의는 민주당의 이중대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중대입니다. 새누리당의 불법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김한길 씨, 그리고 전병헌 씨도 기회만 나면 당연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됐을지라도 100만 원만 선고받으면 당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국가 권력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개표 조작에 가담하고, 그리고 국정원이 마치 우리가 북한의 심전을 하는 것이냐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국정원 대선 댓글 작업은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는 파쇼적 독재라 우리는 기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사령부 파면 팔수록 한없이 더 나오기만 하는 현 박근혜의 불법 당선 무효의 원인은 바로 원세훈이 아니고 김영팔이 아니고 바로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저기 시국회의에 박성훈 씨는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라! 박근혜가 대통령이면 왜 저런 시위를 하느냐 말입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위를 해도 박근혜가 독재자가 내가 잘못했다 사과 한마디 들으려고 이 비가 오는 날, 추운 날
모든 사람이 만사를 여의고 여기에 모였단 말입니까?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가짜 대통령이요 대통령을 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대중을 설득할 때 개표 부정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반 선거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중이 개표 부정하면 그 실감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개표 부정이 뭔지를 모릅니다. 개표를 하되 그것을 포함하고 가짜로 이미 조작해놓은 박근혜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이미 개표 결과를 사전에 컴퓨터에 넣어서 저장해 두고 마치는 것이 선거 결과인 양에 보내는 이것이 바로 사기수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개표 부정이 아니라 군사 반란에 버금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위 쿠데타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를 내몰기 위해서는 저 여기 대선 민주당도 한나라당에 새누리당에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6개월 한 달 이내에 당선이 된 한 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당선 부여를 다투어야 할 민주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댓글 작업이 발각됐을 때 문재인 씨는 입을 다물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불법 선거를 용해주는 민주당 새누리당의 이중대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야당이야? 여기 있는 여러분이 야당인 것입니다. 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하는 것이지 소수의 정객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모든 여러분의 의사가 지각이 돼서 표현이 되고 전달됐을 때 이것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요, 이것이 국민의 여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정치는 여론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고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러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지방을 다니느라고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개표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개표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번 주죠. 국감에서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문상부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일부 오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일부 오류를 그동안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던 선관위가 일부 오류를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기계가 잘못하고 전자개표기 문제가 아닌 사람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사람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사람의 실수라고 해도 선관위에서는 8인의 공동위원이 도장을 찍고 오류를 잡아내고 수개표를 하고 수개표를 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은 이상은 실수라는 말이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맞죠? 네. 공문서입니다. 개표사원표는 공문서인데 그거를 사람의 실수라고 도장 다 찍어놓고 자기네가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선거법 절차 위법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물론 178조 수개표 원칙을 안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소송의 목적이고 개표 조작도 드러났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요. 어쨌든 문상부 사무총장이 일부 오류를 인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부 오류를 났다는 것은 중앙
있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는 거 쓰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오류를 못 잡고 8인의 검열위원이 도장 다 찍었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이 중앙선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개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당선무효소송이 아닌 선거무효소송에서 수검을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문상무 사무총장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네가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다시 표를 세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가 웃을 일 아니에요? 선거무효소송 진행도 안 돼 있고 선거무효소송에 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표를 누구 문재인표, 박근혜표, 3번표 이것만이 지금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무효소송에는 표도 있지만 그 밖에 많은 자료들이 있죠. 전자개표기 지나가면서 다 찍어놓은 그 자료라든지 로그 파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모든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상무 사무총장이 저보다도 바본가요? 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사무총장이 모르나요? 표만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다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우리가 선거무효소송이 들어가 있고 사무총장은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유무를 가리시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요구를 하면 수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공무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저보다 모를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해 주셔서 문상무 사무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지 마시고 무효소송에서 똑바로 가르치다. 중앙선관위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걸로 끝나고요. 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지방 순회를 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도 개표 조작이란 말을 지금까지 쓰지 않았어요. 개표 부정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들한테 교육도 안 시켰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거법을 지켜야 되는지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투표하는 날 참관인 교육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결국은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요. 우리 알고 있듯이 51.6대 48% 이게 일정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의아를 가지고 있었죠. 51.6대 48%를 미리 조작을 했기 때문에 개표 상황표를 보면 하루 전에 득표수가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득표수 조작을 하기 위해서 사전 방송을 했었고요. 방송 준비를 했었고요. 공표 8인의 검열위원들이 도장을 딱딱딱딱 찍고 그것이 발표가 돼야 개표 방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 상황표 분석을 하니까 그것이 공표되기도 전에 방송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인다 해서 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51.6대 48%를 맞추기 위해서 하루 전날 득표수 올리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공표도 되기 전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것들은 다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드러났습니다. 사전 방송까지 준비를 했다는 것은 그거를 가지고 미리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 조작을 했습니다. 개표 조작을 했고 그거를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개표 방송까지 내보냈습니다. 공표 전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실 자체로 18대 대선은 선거무효입니다. 저기 서울시청 저기도 가고 싶었지만요. 저
저기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선거법 위반은 확실한데, 그리고 부정선거 맞는데요,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다른 모든 국가기관들이 대선 개입한 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박근혜를 만들어준 것은 개표 조작입니다. 개표 조작을 해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한테 임명장이 갔습니다. 당선증이 갔습니다. 임명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개표 조작을 밝혀야만 박근혜 당선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돼버리고 선거 무효가 되고, 그리고 재선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시청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방송에 제 시청자 많으면 되게 좋아요. 기분 좋고 저도 보람돼요. 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표 조작을 밝히고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이기고 박근혜 당선이 아니라고 돼야지만, 그것이 밝혀져야만 재선거가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선거 준비한다고 벌써 난리들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우리 뭐를 해야 된다, 참가인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우리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투표하면 뭐합니까? 개표에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중앙에서 조작을 하는 그런 대선이 아니고요. 지금은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많은 곳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이 선거, 앞으로의 선거들이 힘들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선거 민주당 못 되고 정의당 못 돼요. 이렇게 되면 박근혜라는 이 불법 당선범이 앞으로 국가기관 다 손대고 대법원, 언론 다 손대고 있는 이 마당에 야당이 무슨 정상적으로 투표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는 만들지 말아야죠.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서 부정선거 꼭 밝히고, 왜 개표 조작이 일어났는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1.6대 48%를 맞추기 위한 사전 모의를 했고, 하루 전 득표수가 그래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갔고, 그래서 그 전에 개표 되기 전에, 개표 방송 전에 개표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공표 전에 방송 나갔습니다. 조작된 데이터를 가지고 선관위 방송, 선관위 쪽이랑 다른 데이터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는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아닌 우리 자식들 대에는 부정선거라는 시비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투표를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고요, 세대별로 갈라졌고요, 지방 따로, 경상도, 전라도 다 반으로 달라졌고요. 집안에서도 다른 사상을 가지고 싸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주권만을 지켜야 한다는 이 절절함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입 다물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딴짓들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뒤통수를 맞고, 그리고 또 처절해하고 패배의식에 쌓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있겠어 그럽니다. 그거 고치고 싶습니다. 역사는 국민들이 바꿨습니다. 중요한 역사는 민중봉기였고, 중요한 역사는 국민들이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 좀 전에 여의도 갔다 왔는데요,
근현대사에서 노동 이런 것들이 처절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직도 죽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것처럼 쌍용 분향소가 아직도 실시되어 있고, 이런 나라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좋습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 저 좋아하고요. 매국노 정권이 아닌 그나마 민주정부라고 하는 곳에서도 많은 일들을 잘 못한 게 있죠. 상정을 받아들였고 신자유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는 것을 좀 전에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사정받고 아직도 죽고 있고, 부정선거는 이렇게 자별을 하듯이 언론으로 입다물고 알려지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면서도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다른 곳에 가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이나 새누리 신발단 다 부정선거 맞는데요. 개표 조작만이 박근혜를 합법적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하고 파리 촛불 이야기 아시죠? 트위터에서 난리도 났고 실시간 검색 1위도 했습니다. 거기 파리에서 영국에서조차도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너무 대단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저희가 부정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외국 동포들이 더 잘 알고, 외국 동포들이 더 포인트를 잘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불법 당선범입니다. 여야, 보수, 진보 뭘로도 부정선거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거소속인단은 지금 11개월째 너무 힘들게 왔고요. 아직도 갈 길은 멀고요. 소송은 언제 진행될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소속을 맨 앞에 나가서 어려운 거를 헤쳐나가면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계속 가고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는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너무 기니까.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만 해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3번 하겠습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이때 아니면 못해요.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예 안남대 사랑님 발언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예, 저희 이주연 대변인님께서 그 영상으로 대신 오늘 발언을 좀 대체하셨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전에 제가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짧게 할게요. 중앙선관위에서 최근에 그 뉴시스 통해가지고 계속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뉴시스 보도가 그나마 저희 지금 대표 조작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가장 부합되게 지금 보도가 좀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도가 나왔던 게, 목삼동에 개표 관련돼가지고 오류를 인정을 했고, 이미지 스캔을 자기들이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85표 이상이 발견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한 거, 당연히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 그러다가, 예,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약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호도하고 국민을 좀 속이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85표의 오류, 목삼동의 오류 정도가,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3군데 정도 더 확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예를 들면 4군데 정도의 오류로는
당락에 영향이 없지 않지 않냐.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주장하는 바하고 대단히 틀립니다. 목삼동 개표소에서 85표의 오류가 났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 첫째는 조작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개표소의 개표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전국의 252개의 개표소 중에서 그런 오류가 발견된 곳이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무효로 하게 됐을 때 선거 자체에 무효가 당연히 우리가 주장을 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전에도 한번 그런 식으로 중앙선관위가 조작을 한 예가 있거든요. 이게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 차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대단히 큰 잘못이라는 거고요. 국민들에게 마치 물론 당락에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마치 그것만이 중요한 것처럼 당락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대단히 큰 잘못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 이제 선거무효 소송인단이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좀 굉장히 춥죠? 예, 잠깐만 조금 더 힘내시고요. 저 이주연 대변인님 발언을 지금 영상으로 좀 대체한다고 하시니까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대변인 이주연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같이 오실래? 네, 잠깐만 세 분만 모시겠습니다. 네, 한 분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위원장 한영수 대표이고요. 또 한 분은 전 안전개구 정치과장 김필원 대표, 그리고 또 한 분은 총체적 부정선거를 비판하고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면서 85일 동안 초인적 당식 투쟁을 한 서울광장 새누리당 당사 국회 부산의 문재인 의원 사무실 앞에서 85일 동안 초인적 단식 농성으로 정체적 부정선거를 비판하고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던 춘목님 이 세 분이 광주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0일 여러분 보시는 정체적 부정선거 18대 대통령 선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윤정원 목사의 시발당 법의 유사사무소 설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반권선거,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세 분이 한국진보연대 총회 오종렬 의장님과 광주시국회의 임추석 대표님, 그리고 정교조 광주지부 김용태 지부장님께 약식으로나마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전해주시죠. 네,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 앞에서 줄무늬 티를 입고 촬영하고 계시는 분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를 하고 계시는 안단태님입니다. 서울에서 함께 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것입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거짓말과 사기꾼, 위장과 위선에 이념적이게 지배당한 건도 서러운데 친일과 역사에도 기회주의, 정치적 부정선거에 주요 박근혜에게까지 지배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힘차게 구호 3번 말하겠습니다. 함께 질 수 있겠습니까? 갑니다. 민주주의 수호하자! 이 목소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땅을 싸워라! 박근혜는 백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선거 소송인단 검색하시고 대표 저장의 증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대표 저장 검색하면 중앙선관위 경문안도 국가정보원 경문안도 모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공동정당입니다. 이 의원은 배우지역은 이명박입니다. 검찰에게 촉구합니다. 즉각 이명박을 구속하라. 고맙습니다. 보기가 시원합니다. 예, 이주연 대변인님, 예, 발언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예! 아, 예, 공동대표이신 김필원 공동대표님께서 피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 한 말씀 꼭 하시겠다고 해서, 예, 지금 자유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박수!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필원입니다.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이가 캠표 조작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에서 자기 소화에 있는 여직원을 중심해서 많은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댓글을 작성했다. 인터넷에서 퍼나르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론 조작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를 동원했다. 그것도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군 사회부 사령부에 여론을 동원했다. 그것도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던 가운데서 성동격투라는 속담이 있죠. 네. 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을 공격한다. 여러분, 여론 조작을 하고 한편으로 개표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왜? 한쪽에 속이고 한쪽에는 실질적으로 개표 조작을 해서 가짜 컴퓨터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뻔한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엄청난 비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국민을 속일 수 있고 모든 언론을 압력을 넣을 수 있고 모든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게 국가정보원입니다. 그 사용한 돈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국가안전기획부 간부 출신 김필원 과장입니다.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필원!
무슨 이야기냐면 개표 조작도 국가정보원장의 주도 면밀한 지휘에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국가정보의 허락 없이는 전차 전자개표기 전산 컴퓨터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사이버 테러 총괄본부장입니다.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김영환 중앙선거관리원장에게 컴퓨터 사용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조직을 사이버 테러에 위험이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끝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정보원장과 새누리 총괄본부장 김무성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영환 대법관과 공모하지 않고는 도저히 개표 조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개표 조작의 주범이자 막후 실세이고 공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국가정보원장이 개표 조작의 주범이고 미리 준비된 엑셀 문서를 사진에 언론에 조작해서 제공하고 개표 따로 개표 조작 문서 방송 따로 이것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꼭 이 사실을 아시고 자신만만하게 부정선거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정선거 패스를 한영수 공동대표와 같이 발간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저희들은 김필영과 한영수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백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이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 출신이신 김필영 공동대표님이셨습니다. 네, 안전기업부 정치과장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개표 조작의 공동정보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매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인터넷 방송국 선거 소송인단 검색하면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공동정범, 국가정보원, 그리고 그 배후의 주역 이명박, 그리고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보훈처, 재양군인회 등 전체적 부정선거의 첨보를 여러분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국이 나날이 발전해서 전 국민과 나아가 세계 국제 여론에 호소할 수 있으려면 부정선거 백서를 많이 구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수익금으로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고 집회 경비, 전국 순회 경비, 나아가서 연대 단체와의 기금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유 발언하실 분 계시면
저희 방송국으로 초대해서 잘 못 들은 자유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여러분의 주권을 되찾고